안녕하십니까. 키바서울 사업협력분과에서 주관하는 연결과 상생, 만남이 협력이 되고 협력이 성장이 되는 시간,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조정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바서울 사업협력분과 손영숙 위원장님의 개사 및 행사 취지 안내가 있겠고요. 키바서울 박관병 회장님의 축사, 그리고 2025년 사업협력분과 활동 리뷰, 그 다음에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 나눔,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및 교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키바서울 사업협력분과를 이끄시는 손영숙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어서 그냥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다음 주가 또 추석 명절이고 해서 다들 너무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같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관병 회장님이나 오늘 회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사업협력분과의 교류 활동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이제 각 기수의 대표님 회장님들과 상종자님들을 모셔보고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누고, 앞으로 향후에 키바서울 내에서 어떻게 교류와 협력을 이루면 좋을지 그런 자리들을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뭐 세미나 형식이나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 외에는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도 조금 좀 어수선한 그러니까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이 한마디 의견을 나눠주시면 그 의견 잘 수렴해갖고 저희가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내년에 또 키바서울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잘 취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다들 한마디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영숙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키바서울을 이끌고 계시는 박관병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저희 그 사업 교류분과가 저희 5개 분과가 지금 있는데, 그래도 우리 회원사들 간에 서로 하는 일들을 알리고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영숙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어렵게 다시 이 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너무 1년간 잘 이끌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냥 2년 전보다 이러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류분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올해가 되게 큰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걸 더 발전시켜서 키바서울에서 그 사업 교류분과의 역할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관병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사업협력분과 활동 리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제목은 성공을 이끄는 바우처 활용 전략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세미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AI 기업 생존의 방향을 제시하다. AI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던 세미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7월 달에 있었던 세미나고요. 제목은 안 받으면 손해, 모르면 리스크를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결과 상생, 만남이 협력이 되고 협력이 성장이 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성공을 이끄는 바우처 활용 전략 세미나 이후에 회원들 간의 협력 및 협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발표하셨던 대표님 계시면 그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바우처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토즈의 권진규라고 합니다. 3월에 있던 바우처 행사 발표를 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예, 덕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같은 대표님들, 또 뭐 윤희현 대표님이나 네, 그리고 이제 정도환 대표님 등으로 이제 저희가 더 끈끈하게 뭉쳐면서 바우처에 대한 회의를 같이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회사끼리의 네트워크를 그렇게 깊게 쌓으면서 바우처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되게 컸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굳이 이게 저희도 나름 바우처를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얻었던 인사이트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성공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 그래서 지금 바우처로 따지면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 뭐 전통문화 바우처, 하이서울까지 해서 10개가 넘게 지금 기업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수치적으로 2개 이상의 바우처 기업은 윤희한 대표님과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덕분에 진짜 많은 성공 사례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번 키바 서울의 이 3월달 행사 덕분에 저희 회사는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여기 30기 대표님, 회장님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더 많은 시리즈로 해가지고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출 바우처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조금 많이 후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계속 수출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고 국가에서.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솔직히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키바 사업협력 분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하기 정말 좋다라는 점을 알아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시리즈 형태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그때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 리더스 임증원 윤여인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ISO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첨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출 박람회를 첨단에서 주관을 했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결산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 1,800만 원 정도, 1억 8천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첨단하고 키바 전국이랑 5대5로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9천여만 원씩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 사업교류부가 첫 번째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결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바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한번 모아가지고 어느 기업을 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키바 회원 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좀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이렇게 좀 한번 성과를 발표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권진규 대표님, 박관병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5월 달 세미나였습니다. AI 기업 생존의 방향을 제시하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미나 이후에 회원들 간의 협력 및 협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들 AI 쪽에 관련된 것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셨는데 좀 저희가 이거를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키바 내에서 AI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만 선명을 해갖고 저희가 요거 주제로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발표를 듣고 웍서 AI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정수 대표님 쪽을 컨택이 돼서 지금 저희 회사 내에 AI GPT를 쓰다가 GPT 비용이 너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도입을 해봤어요. 근데 도입을 해보고 전 직원이 좀 AI 좀 활용을 해봐라 라고 취지에서 얘가 좀 좋았던 게 사용 시간만큼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실은 좀 더 심화되기 전에 AI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았던 게 사실 키바라는 활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인간관계만 위주로만 갈 수 있는 단체들도 되게 많은데 좀 좋은 기업들을 저희가 좀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교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드리면서 사업에 효과를 줄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되게 좋은 게 기업을 선택을 할 때, 파트너 기업을 선택할 때 신뢰가 우선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사업 파트너 만들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또 이게 또 성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AI 관련돼서 혹시 김상용 팀장님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SBA의 김상용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뭐 하여간 지금까지 우리 그 AI 관련해갖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냥 뭐 거의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크지 않지만은 이렇게 자그마한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팁들을 끌어모아갖고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GPTS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를 하냐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이 자료들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할 때 제출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때려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공고문 같은 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집어넣고 그냥 엔터만 딱 치면은 이 사업이 우리 회사하고 얼마나 맞는지, 그다음에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거대하게 막 AI에 대한 어떤 그런 막 활성화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그 작지만한 팁들을 끌고 모으는 작업을 한번 내년에는 한번 해서 그거를 소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각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런 팁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 우리 회사만 한 게 아니라 사업 본가를 통해 갖고 키바 회원사들한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손영숙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상용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달 세미나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안 받으면 손해, 모르면 리스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 세미나 이후에 회원들 간 협력 및 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그때 이제 3가지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 법률과 그다음에 그 4대 보험과 고용지원금, 그다음에 기업구설연구소 3가지를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때 혜택을 받으신 분은 계실까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박관병 회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4대 보험료 환급과 고용지원금 신청을 이제 그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게 된 취지는 그걸 하니까 기업들한테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되게 신박한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또 7월 달에 이제 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이득이더라고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표님은 그 직원 잘 챙겨줘야 돼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돈이 나왔어요. 어차피 날라갈 돈이었거든요. 그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돈이 안 나왔다 하면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이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박감병 회장님이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키바 또 이 안에 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회원사 간에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박감 회장님도 그 이직 네트워크가 또 많은 금액이 또 몇천만 원이 또 이렇게 환급이 또 됐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우리 그 회원사들 간에 서로 정말 협업과 상생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미나를 통해서 되게 많이 유익이 됐나요, 그래도? 많이 됐죠.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들은요 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지만 아까 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은 얘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뢰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맡기시는 거죠. 그것이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관영 대표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동의파 조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 간의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오늘의 세미나 주제인 연결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숙 위원장님께서 사업협력분과를 1년간 이끄시면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키바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생각하다가 사실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올해 사업협력분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바라는 활동을 하지만 다들 각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고, 기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정보를 얻거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단체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좀 작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기업 홍보 위주로 기업에서 자기를 PR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영상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도움받을 수 있거나 실제 찾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처음 바우처부터 뭐 AI 아까 말했던 뭐 상생을 필요한 얘기들을 좀 주제를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각 기수의 이제 대표님들, 회장님들이나 부회장님들 네트워크 활동을 다 잘 하고 계시고 거기 안에서도 교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이걸 전체 키바로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고, 그게 앞으로 이제 키바 내에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 저희 이제 단체가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 부분은 다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키바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뭐 간단한 의견이라도 좀 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지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 회장님도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 제가 좀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다른 입장이 좀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나왔다는 건데요. 그 대분리로 보면 업종별로 좀 한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건설업 쪽이고 또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자재 이런 쪽에 업종들이 있잖아요. 업종별로 대분류를 한번 해요. 대분류하고 거기서 소분류를 해서 그 업종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어렵잖아요. 지역 환경들 자체가. 그래서 저도 아니 이게 한 사례를 보면 저는 저번에 동양미래대학하고 저희 바우처 사업이죠. 바우처 사업 중에 저희 전자근로계약서를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이제 현장에 많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건설 현장이 옛날 내국인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크게 보면 한 10개 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10개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거는 이제 AI 기반으로 동양미래대하고 저희들이 해서 조금 만드는 거하고 이제 그 기반으로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그 TVM을 통해서 이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비치구들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 산학협력단장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로봇, IT, 세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 이런 업종 각 필요한 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을 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쪽에서 이번에 서울하고 내면서 생일도 있는 거 생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11월 달인가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참여를 해서 더구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인력난이 좀 많잖아요.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을 보내주고 3년 동안 보장을 하게 돼 피드백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학생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그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정부의 방침 자체가 이제 안전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노란봉투법 4.51 그리고 포괄임금의 그 해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대응 TF를 좀 만들어서 사업분과를 포함해서 여러 분과들이 협업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 사업분과에 처음 와서 봤지만 유튜브로 오늘 처음 봐가지고 너무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전체 이제 월요일날도 운영위원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렵지만 잘 운영해 오신 것 같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경수 회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 회장님들 의견을 해주시죠. 분위기도 어떨까 분위기 파악하다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30기 아시아의 예비회장 주식회사 쉐르파 멤버스라는 회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휴사하고 김경수 회장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 오늘 오면서 제가 이게 우연히하고 봤는데 연결과 생생. 쉐르파는 아시다시피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짐 들어주는 짐으로 쉐르파라고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고 비즈니스 기자님
33년 동안 거기 끝나고 나서 메인비즈협회 연구원장으로 한 3년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관 업무를 한 10년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네트워크고 이제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남들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역시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솔루션을 찾아주는 이런 진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스라고 하는 데는 각 분야에서 한 30여 년을 활동하신 이런 그 진군분들이 한 30여 분 계십니다. 세무, 그다음에 조달청, 그다음에 IP 담당하는 한국부에서 주신 분들, 종합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실행 컨설팅이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뭐 시니어, 퇴직 시니어분들께서 자기 일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해서 성장을 시키는 연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데 30분의 그 멤버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연결, 상생, 확장, 성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세종대왕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결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분들은 CEO분들이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고분부터 하시는데, 저는 지원기관에서 한 30년 있었고요. 협회에서 회원분들 이렇게 뵈면 제 눈에는 외람되지만 보이거든요. 이분은 이분만 도와하면 참 좋겠는데, 이분하고 연결하는 소리 SCM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당신들은 다 자기라고 바쁘고 해서 그걸 아예 업으로 하자. 어차피 제가 다른 거 다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왔는데 김경재님께서 여기 가산에 와서 본격적으로 해결에 대해서 여기 발을 들여서 30기에 또 입학을 해서 회장까지 나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 데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래저래 사업 활동하면서 바우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메인비즈협회 경영지도사에 혁신 바우처 최종 성과하고 평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하고 그거를 수행기관이 하시면 최종 성과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조금 도움이 되거나 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 법률, R&D, 경정청구, 에서도 법인자금의 개인화 이런 해가지고 그런 그 서비스도 많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이제 하는 일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되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말씀만 드리면, 느낀 게, 저도 이제 신보나 메인비즈협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고 많이 봐왔는데, 우리 그 GLE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사실은 신보 있을 때 구로 디지털 지점장, 가산 디지털 지점장을 했었거든요. 이쪽 동네 기화신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협력국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조금 더 시스템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경재님 말씀드렸는데, 소위 여기 계시는 우리 한 14,000개 되나요? 우리 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또 정부 지원기관까지 전부 하나로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허브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 소위 말하는 그 혁신 네트워크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 혁신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분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나 신보라든가 정부 정책금융기관이라든가
중진공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와 계시거든요. 공감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홍보하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겠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지배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우리 허브 플랫폼 기능을 좀 강화하는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정을 할 수 있으면 혼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 그건 아마 회장님들이 다 듣고 네.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부담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김용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약간 분류별로 해서 기업들끼리 좀 모아서 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이 됐던 아니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제일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희 기관의 회원사 수첩이나 이런 것들이 분류가 좀 아직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되면은 저는 꼭 반드시 이렇게 같은 분류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왜냐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분류랑 이 분류랑 우리가 같이 했을 때 뭐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마 이 단체 지금 직원이 별로 없고 그 부분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정립이 되면 향후에는 그렇게 좀 가면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네임비 협회가 인증사가 25,000 되거든요. 돈 내고 하는 회원사가 5,400회사쯤 되는데 제가 3년이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조달청 4.1이라든가 금리나 보증료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회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왜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팔로일 수도 있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우리 회원사들끼리라도 좀 그걸 공유를 하는 이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는데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회원 수첩이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모바일로 해가지고 하니까요. 그 단순한 기능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옆에 계시면서 같이 저녁 드시고 술 드시고 우리 30기도 이렇게 하는데 수첩 하나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면 아까 플랫폼에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셔서 그 키와 회원 수첩 있잖아요. 되게 부지잖아요. 찾기 힘들고 기수 찾기도 힘들고 기능 제대로 안 되고 기본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름만 있는데 그분이 무슨 회사명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홈페이지라도 좀 있었으면 눌러서 볼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이렇게 한 번 하는데 뿌리고 홍보를 하고 오는 사람도 근데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분들은 자기가 아쉬우면 자기가 찾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멀리 찾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바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얼굴 보고 한 달이 거치면 알 수 있는 평판도 알 수 있는 이런 데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누군가 이제 어떤 조직에서 대신해주는 손이 많이 가니 플랫폼 만들어 놓고 각사에서 자기 홍보하는 거니까 자기가 올리게 해주면 회원들에 한해서 그럼 거기서 검색만 좀 잘 되게 해주면 찾아서 한 달에 거쳐서 연락을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좀 지금 수첩 이게 되게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찾기도 힘들고 MBA 1, 2서부터 29위까지가 나오는데 지금 봤어요. 근데 뭐 들어가서 제가 아는 데서 찾으려고 했더니 또 몇 기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못 찾겠어요. 하나하나 다 눌러봐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기수 좌우로 위아래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눌러봐도 그분이
상호하고 이름 말고는 연락처 말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참 의미가 별로. 그리고 이것도 뭐 2025년 4월달인가 그때 공지 올라온 게 다고 이게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모임에서 한 것만도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죠 사실. 아무도 안 보고. 근데 좀 그런 것들 좀 뭐 플랫폼 갔다는 거라서 무슨이라는 것들을 누가 대신해주기 힘드니까 그냥 게시판이라 만들어서 자기가 올리라고 하면 그 올린 도메인만 계속 올려서 홍보를 문자를 해주면 결국은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계속 내 정보를 올릴 거고 그럼 거기에서 한 발, 두 발이 가다 보면 더 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차피 플랫폼 이야기 나와서 제가 말씀 자주 드리게 되는데 말씀드리고 그 플랫폼을 돈을 들여서 만들 생각도 했고 또 협회에 있을 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러던 차에 그 소위 그 CB 기업 CB 회사들, 정보 회사들, 평가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나이스DM이나 한국 기업 데이터나 평가 데이터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오더라고요. 인프라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주겠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14,000개라고 그러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10,000개 업체만 된다고 하면 그 중분류나 소분류도 아니고 너무 분류도 해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서서 글로벌 체인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소위 그 내부망을 이용해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네, 나이스DM하고 저하고 했는데 최종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답을 못 드리고 반드시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세미나를 할 때 주제를 뭐로 하고 AI로 하자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우리 지금 키바 회원들 중에서 AI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처음에 헤맸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정정기 차장한테 엑셀 데이터를 달라고 해갖고 업체별로 그걸 다 퍼블리시티에 집어넣어갖고 세무사, 노무사, 뭐 회계사, 뭐 변호사 사자는 다 빼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 것만 싹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그거를 지금 저게 그 구글 독스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노트북 LM에다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이제 AI 관련 업체들 정리해줘 딱 해갖고 나온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저기 그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그냥 여기서 저기 그 크롬에서 그냥 노트북 LM 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파일 땡겨갖고 그냥 여기서 이런 업종 이런 업체 찾아줘. 그러면은 얘가 그냥 키바에 있는 업체들 중에 아까 사자 빼고 그 다음에 아마 한 70% 정도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찾아주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기본 자료를 넘겨주는 걸 갖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있는 거는 기업 업체 이름밖에는 사실 거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기업 업체 이름을 가지고 퍼블리시티에 들어가고 하나하나씩 다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끌고 갖고 자료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노트북 LM으로 당겨갖고 검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저기 거의 큰 돈 안 들이고 이거 뭐 하여간 저기 이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MCP 걸든다 뭘가 걸든다 아마 간단하게 누군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품기나 이런 데다가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정보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그때 그게 분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기반도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5번에 한번 제안을 한번 하셔갖고 제가 사무국에다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정규 차장하고 이야기를 네,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어차피 내년 되면 키가 서울 안으로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기 이관영이고 지금 문화체육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분과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또 매번 세미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준비 많이 하시는구나. 저희 분과는 책도 안 되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박광민 회장님 전 이기호 회장님과 같이 제가 사무총장을 수행 동안 했었습니다. 4년 정도 사무총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회원수첩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종이수첩을 만들었었어요. 네네. 제가 인쇄업을 하기 때문에 그 종이수첩도 제가 만들었고 저는 IT 전공자이기 때문에 모바일 수첩도 제가 뭐 직접 프로그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키바 서울 홈페이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요. 관리도 그렇고 비용도 들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무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 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키바는 키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국 키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 리뉴얼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시급한 옆에 있는 회원의 이름을 쳤었을 때 그 사람이 많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AI 안 그러면 저처럼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 인쇄 쳤었을 때 인쇄업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이게끔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됐을 뿐이지 활용도는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활용에 대한 문제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대로의 찾기 정도의 활용을 하시는 거고 그게 더 발전되면 거기에다가 더 많은 어떤 정보가 들어가서 충실히 그런 정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서는 적시성을 알리는 거는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자. 적시성에 대한 홍보와 알림은 카카오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원 정보에 대한 부분은 모바일 수첩을 종이 수첩을 매년 갱신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다. 그래서 시대인 만큼 모바일로 다녀서 모바일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기융합에서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행정도 이거 쓰고 있고요. 다 이걸 쓰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지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사무총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런 분과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졸업하면 끝 골프회 정도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뭘 해요? 같이 만나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런 분과라는 것을 큰 틀에서 5개 분과를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사업 교류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분과라는 조직을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장 소개 정도로 해서 홍보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셨고 아마 이제 협력분과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거 이상으로 더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내년도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이제 기존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우리 회원사들한테 어떻게 좋은 정보를 양질의 네트워킹을 하게끔 하는 게 이 분과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원 수첩은요 다르게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 다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비용의 문제. 그래서 비용을 제일 적게 들인 상태에서 엑셀 작업을 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다음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대신적으로 그냥 말을 너무 아니요. 제가 그 취지를 아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미리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네, 그럼요. 네. 아, 이게 29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분과라든지 저희 분과도 못 올리고 있지만 올리라고 게시판 정도를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수별로 수료하면 정경민 차장이 정보받아서 다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기능에다가 기본적인 성능에다가 네. 하나 그 자기 로그인 하잖아요. 네. 자기 정보에서 네. 자기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간단하게 다 됩니다. 수정 다 되고요. 그러니까 내 소개 자료 됩니다. 아 그래요? 업데이트 다 되고요. 아마 대표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가 보셔가지고 그랬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보 다 수정되고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제 정보도 잘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성의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놔도 공부가 안 되고 잘 모르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네. 사실 이게 뭐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교류회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되게 막연하게 다 던져만 놓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되게 고민하게 만들고 다들 각자 다 바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이 분과 위해서 너무 한 해 동안 너무 애써주셨거든요. 근데 좀 그런 의견들을 조금 편하게 좀 주시면 저희도 뭐 이런 주제를 만들 때 되게 좋거든요. 제가 지금 지도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뭐 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문과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관심 있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서 고민까지 해서 이제 넘겼고 그래서 다음 이제 회장단과 사무국에서 같이 그래서 문과위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발전 방향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메인비즈나 여기 또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여기 그 하이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사무국 기능이 아주 탄탄해요. 회원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그분들이 계속 고민해서 하는 일이 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님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회장님과 분과위원장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욕하셨는데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소개 페이지 기능이 없어서 대표님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대표님의 그 이름을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수정하기 기능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기능 우리가 이처럼 이런 정보만 변경하는 거지 내가 내 하는 사업을 알리거나 뭐를 하는 것들 저는 제 거 다 넣었고요. 제 사진도 바꿨고요. 기능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에 뭐 이렇게 딱 원하는 업체 컨설팅 치면 컨설팅 업체가 튀고 나오고 네. 우리가 이런 사용자도 잊어버린 경우가 되게 있어서 저는 저희 회사 정경사진부터 해서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안내가 필요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티바 수료자가 우리가 1000명이 넘자 1600명 되는데 지금 단톡방에 300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단톡방을 그때도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단톡방에 우리가 제어 기능을 두고 다른 이야기 못하도록 두고 해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키워드를 치면 키워드를 이렇게 여기 시험. 윤희 실장님도 여기 자리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처음 뵙는 한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서울지역부 기업진흥 팀장을 맡고 있는 윤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다시 왔고요. 저희가 다시 왔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다시 서울에 왔을 때 그 소회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살려주시는 분 많으셔서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유롭게 좀 먹고 좀 하세요. 발전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과
저희 키바 서울이 키바의 하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지금 서울의 대표성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저희 공단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여기서 나왔을 때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는데 이제 뭐 단톡방들이 2명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몇백 명까지 하는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거를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디 기관에 소속이 돼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예전에는 발품을 많이 팔았지만 지금은 손가락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분과위원회가 지금 5개가 키바서울에 조직이 돼 있고 MBA 그 회장단 모임이 좀 저희 하고요.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제가 회의 때 다 참석을 합니다. 또 지난주에 또 ESG 시설문과는 또 처음으로 워크숍을 다녀오고서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사업협력 그 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저희 그 손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의하시기 전에 저희 기업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중심 축은 있는데 저희 키바를 봤을 때는 조직 안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대내적인 뭐가 대외적인 그런 사업 협력에 대해서 한번 좀 구분을 해서 큰 카테고리를 저도 좀 막연하게 설명드리지만 개인적인 거는 저희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과 소통, 저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개인의 분분사보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키바 회원사들에서 사업협력 분과가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회원사들의 예상으로 응답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건이든 20건이든 100건이든 그런 회사들의 좀 어떤 의견을 좀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소통으로 갖고 있는 회원수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키바 서울의 홈페이지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픈을 안 했을 뿐이지 제가 정 차장님한테 몇번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고 그 안에 분과 모임은 대내적으로는 저희 회원사 대상으로 그리고 또 회원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기업이 혼자 스스로 내 투자, 내가 사업부에 써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이 수도권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각각의 주체차하고 있는 사업, 저도 가끔씩은 이제 그 저희 공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뭐 그렇잖아요. 각각 요즘 SBA에 좀 연구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중진청이나 또 노동부라든가 다양한 재단, 협회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우리 회사들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설명에도 저희가 뭐 그 사람을 초빙해서 꼭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정도. 카톡으로는 못 보지만 이런 원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아시잖아요. 이따가 없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이 시점에 이 사업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분기별로 나오거나 연말에 내년을 준비를 위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사업협력 분과에 좀 물어보니까 많이들 알고 있더라.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와 또 인상을 가지게 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소통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 기업분들이 그 관심에 그 타이밍이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관심 분야도 분야이지만 타이밍.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MBA 지금 28기를 하고 30기를 지금 또 제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29기도 제가 올 15주 다 수업을 거의 다 들었고요. 그래서 기업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거는 많은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시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내적으로 저희 회원사들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키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개파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키바 서울이 사업협력 분과가 어디에 사업 제안을 해서 지원을 받게끔 키바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사실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분과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ESG 실천 분과도 지금 저희 최찬성 원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ESG 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네이밍에서 기업들이 ESG에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E는 많이 흡수가 되지만 SG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고는 있으시게 되면 나중에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면 그런 어떤 순발적인 걸 가져갈 수 있어서 하고 그 소통의 채널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양한 그 요구를 노력을 좀 해보는 모습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사실 이렇게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좀 디테일 이런 부분도 왔을 때 뭐 저희가 요즘 같아서는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나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갔다 오신 분도 사실 사석에서 저희가 지금 키바가 그 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기업별로 만나가지고 그 기업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도 좀 적극 홍보하시고 그리고 분과끼리의 교류 정말 활동하시면서 기수에 가서 지금 먼저 어필하실 수 있는 것들 다양하게 활동하셔서 그 의견을 또 위원장님한테 뭐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 저한테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메모를 해서 조금 우리가 사업용의 국가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좀 하고 있는 부분 내가 어디를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수혜를 받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물론 금전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이런 분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너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원들도 많이 유치해서 그리고 분과별로도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과를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사업운영 분과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주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뭐 며칠 전에도 이제 문인부에서 그 뭐죠? 1000원의 아침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창의 기업들이 저희가 최소한 지금 한 10개에서 15개 기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수는 한 300명이 넘었어요. 그거를 수혜가 이러면서 그 기업들이 온다고요. 그 기업에 이런 사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용역 분과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농민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만 나오지 않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박준호 사업이 뭐 그게 큰 거냐? 이거 별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업과 근로자가. 이거 실장님 이거는 왜 분과라는 거하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저희 분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원사 중에 한 부분인 거고 여기에 모든 거를 올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이 할 역할과 분과가 이렇게 해도 사실 분과 일을 사무국에서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사실 저희 상중에서 그 정체성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실 사무국의 든든한 힘이 분과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무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차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 공단이 같이 뜁니다. 하지만 사무국의 든든한 힘이 될 분들은 사실 분과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실 이 안에서도 뭐 협력이 일어나는 사실 그래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무국을 어떤 분과에서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좀 사업용역 분과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더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오늘은 이제 우리 정체장님 좀 오늘 그거 1000원의 밥상으로 협박 때문에 지금 세종을 갔어요.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위원장님. 근데 그거는 좀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발리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대협력과 대외협력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충분히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리는 어떤 플랫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거를 또 쫓아서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절충해서 아까 저희 위원님도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비용을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 또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역 분과에서 뭐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에 물론 기업 스스로 하시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거 개인이 아니라 키바서울의 분과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가가시게 된다면 저희 공간도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상 왜냐면 제가 다른 키바에 다른 지역의 키바에도 더 큰 소리 치면서 확신을 차게 얘기하는 거는 키바서울만큼 잘 나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만큼 여기에는 그만한 에너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분과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분과를 가져가기가 그렇게 있긴 해도 유명무실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협력 분과가 더
활성화되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사실 피드백을 저희가 전남 뭐 정차장이나 뭐 키바 사실 키바 서울에다 사무국에다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좀 어느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MBA를 필요해야 키바 서울 회원사로 저희 두 분은 자격이 주어다 보니까 혹시나 다른 기술별로의 그런 역할에 사무총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채널화를 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좀 허심탄회하게 받으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29기나 30기는 이제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성격을 몰라서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진 한데. 되게 죄송한데요. 이 이야기는 사무국 이야기예요. 분과는요, 자발적으로 사무국과 잘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 천원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과에서는 그 내용도 몰랐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국만 알아요. 근데 사무국이 그거를 어떤 거는 A 분과, 어떤 거는 B 분과, C 분과를 잘 같이 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사무국이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막상 닥쳐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사진만 좀 찍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제가 사무국과 분과위원장들끼리의 소통과 교류가 좀 더 잘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옆에서 보면 답답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분과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게 사무국의 역할을 우리긴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사무국에서 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분과의 역할을 사무국에서 좀 분리를 해주면서 이 분과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사무국에서 사무국 나름대로 또 막 하고 분과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분과들이 있어요. 뭐 교육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분과라는 걸 만들어줬으면 차라리 이쪽에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틀을 좀 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 개별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뭐 알아서들 해라 라고 하면 그 외의 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봤을 때는 사무국에서 연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생각은 연간 계획 할 때 분과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하면, 사실 분과 행사할 때도 되게 머리 안 아프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좀 그런 제가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말씀한 사업협력 분과나 어떤 분과도 뭐 비슷한 현상일 거예요. 어떤 걸 해야 할지, 사실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도출시킬 필요는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아마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하지 말고 연간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러면 파트별로 여기는 어떤 국가에서 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큰 카테고리가 좀 나눠지면 분과를 홍보할 때도 그렇고, 나는 적극적으로 저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좀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말고도 아마 문화체육분과에서도 또 주관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사무국의 이제 연간 일정들이 연초에 안 나오고 즉흥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마다 다 사무국에 이제 영향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과들이 사무국과 같이 협력하는 어떻게 보면 손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박 회장님 계시지만 분과와 사무국의 소통이 잘 되어야지 사무국도 변하고 분과도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분리하지 말고 좀 같이 공유해갖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키바에 5개 분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위원장님들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분과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저도 이 분과가 우리 기수에서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과에 대한 설명을 듣나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 중에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문과를 만든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취지였냐면 수료하고 난 다음에 활동을 어떤 데는 무슨 동아리 활동들처럼 어떤 분과 활동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은 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이 어떤 세미나라든지 행사할 때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원을 많이 만드는 분과, 그래서 이제 그 분과에서 활동비라는 것도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시고 교류하시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수를 가셔가지고 이제 30기다 그럼 30기에 가셔가지고 우리 분과가 이런 분과할 때 같이 활동하시죠 해서 리크루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위원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지 나중에 이제 그 기수에 어떤 우리 행사를 할 때, 내년 행사를 할 때 많이 더 참여를 한 명의 위원이라도 있으면 더 참여를 하게끔 좀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몇 기부터 그게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한 거죠? 21기부터죠. 21기부터. 21기부터 분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만들었고요.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성총장이 되면서 그때 없다 보니 그때부터 만들어서 아마 그 다음에 생겼나. 그래서 이제 분과가 그 다음에부터 생겨서 지금 그래서 분과의 역사는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영수 회장이 가셨지만 ESG 분과는 엄청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분과는 분과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모으시는 그런 분과도 있고요. 또 분과 위원들이 어떤 분들은 A 분과, B 분과, C 분과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분과 위원들을 많이 만드셔야지 나중에 이제 분과 위원들 안에서도 업무 분장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더 편하실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나 제안이 드린 게 제가 맨 처음에 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분과에 끌어들인다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이거는 약간 봉사 개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좀 초빙을 하고 모시고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분과 위원이 한 40~50명이 된다는 얘기 듣고 아 그렇게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우리가 진짜 뭐 단체방에만 올린다고 사람들이 오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우리 이런 거 해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좀 필요한데 저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방에서 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회장님이나 기수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 거기 사무 그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냥 분과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제안을 좀 드려서 그래야 조금 더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 이제 분과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교류회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까 김영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업종별 교류회 만들려고 했었는데 업종 교류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료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라도 하나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끔 한다가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거이지 아마 이제 박광 회장님도 좀 더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회원들이 기수 수료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활동하셔야지 키바의 어떤 전체적인 모임이라든지 분과 활동이라든지 해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도 마찬가지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되게 열띤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너무 훈훈합니다. 조금 좀 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김재열 대표님 네, 한번 한 말씀 좀 한 말씀 딱 시켰어요 지금. 내시경으로 들어왔네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겠냐? 제가 먼저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각 기술 우리 수업 듣잖아요. 30기 수업 들을 때 저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국가다 하고 안내를 하고 거기서 바로 공식을 하는 좋습니다. 네.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매 개수마다 1년에 2번이니까 한 번씩 위원장님 갖고 가지고 같이 이제 공식을 하는 거예요. 많이 뺏겨.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위원들이 한 20명 되니까 한 2명씩 가서 한번 안내를 하고 같이 저녁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모집하자라는 거 하나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혹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저희라는 국가를 말씀하시는 아니, 국가가 산업공단이랑 히바 저희 기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기부 영수증 다시 있어요?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대외협력 같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외협력 대표님 대외협력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외협력 같은데 우리는 티바 회원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명이 있어. 1000명이 있으면 우리랑 산업공단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학에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동양대학도 있지만 야 우리가 저 수술대에다가 우리 박사과정 수업을 많이 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기부금 내면 우리가 줘. 예를 들면 그랬더니 아니 다른 또 더 큰 단체랑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이네 단체가 우리한테 기부금을 내. 이런 형태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사업이. 우리가 지금 사무국도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 지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협력도 잘 안 되고 혼자서 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대외협력 단체, 우리 사업협력 분과니까 그런 사업협력 아니면 우리가 대기업에 가서라도 LG나 삼성에 가서라도 야 우리는 이런 중소기업이 우리가 10,000개야. 그러면 니네가 우리한테 기부금을 줘 차라리.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볼게. 이런 게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보고. 근데 사실 그런 게 키바가 그 NPO인데 목적 사업을 갖고 하는 건데 그 수익 사업을 놓을 때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지만은 그 어디죠? 그 인증 그 정보하는 애들이 만들어주겠다는 업체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왜 만들어주겠어요? 뭔가 대가가 있으면 만들어주겠어요. 비즈니스의 공짜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기 키바는 사실은 그 공익적인 부분 쪽이 더 컸는데 기부를 내드는 순간에 다른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협단체가 대인민협회도 그렇고 이동민협회도 그렇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이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정을 따로 분리해서 그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예금이든 정부 사업하고 수익사업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인프라가 25,000 인프라가 있고 여기는 1,000명이 있다 그러면 많이들 오시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 회계법인, 아까 그런 정보회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사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키바에 이렇게 서울에 출연 내지는 협찬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가면 너무 깊게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키바 서울에도요 수익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기 회장님 전에 그 수익 사업을 했었었고 고용노동부랑 해가지고 이제 재취업해주는 그런 수익 사업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타락이 됐었어요.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국이 기본 3명에다가 나머지 이제 컨설턴트 해가지고 사무국이 좀 넓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박감 회장님이 제일 이 회장님 마찬가지고 박감 회장님 다음 차 회장님 마찬가지고 키바 사무국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무국이 자리 갱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은 사무국 직원들의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국 관리비를 전부 다 우리 회계에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 사장의 되게 큰 목표 중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키바 안산이 있거든요. 키바 시흥 저쪽에 있는데 저기는 직원이 근데 거기 한 직원이 한 8명 되죠? 거기 네. 산업국에 네. 일 전에
여직원은 2명. 그렇죠. 사무처장님하고 수익 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수익 사업을 해도 별도로 저기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해요. 다 알아서 하죠. 인천이 그렇지. 인천이 한 크고. 7, 8명 돼요. 거의 10명. 그러니까 수익 사업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목표가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사무국을 꾸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드리고 해가지고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하는 게 목표예요. 본인이 하는 일에 어떤 지식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게 도움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뭐 이렇게 하든가 해서 하면은 사실은 뭐 오지 말래도 올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냐고. 그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쪽에서 좀 사업들부터 좀 준비해서 좀 해야지. 뭐 사실 뭐 아무래도 뭐안 가잖아요. 사실 나도 바쁜데 여기 오신 분도 바쁘지만은 어떤 뭐 바쁘게 하시니까 뭐 다 있어서 봉사 오셨지만은 많은 분들은 바쁘잖아요. 추석날 앞두고 어쩌고 해서. 근데 그런 콘텐츠를 좀 이쪽에서 좀 만들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아까 분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그냥 요건 진짜 많이 배웠어요. 분류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렵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른데 근데 각자 회사들이 이 당신들의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이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업체들인데 자리를 마련해주면 니네가 놓으라고 하면은 아마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여기도 그게 있는데 특정 카테고리만 이제 검색이 나오는데 좀 편하게 그 스마트폰 아니라 PC에서도 자기 로그인하면 할 수 있게 해주면 홍보 돈 내고 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 놓아놓고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을 해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냥 다들 하고 끝나고 아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게 소문을 타면은 결국은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클릭이 나오면은 주변에 알려지게 돼서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점점 왜냐면 국가 지금 아까 이관현 분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만들어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매년 이렇게 조금씩 저희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올해 해보니까 그럼 내년에 좀 아쉬웠던 점을 좀 하고 싶어서 근데 다들 의견들이 결국에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다. 뭐 사업 산업 분류 쪽 아니면 대외 쪽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체 의견의 하나의 큰 주제 같아요. 뭐 여기서 더 깊게는 다 애정을 갖고 피바가 어떻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까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되게 열심히 또 이렇게 자리에 또 답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것저것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가만히 들어봤을 때는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카테고리는 대부분 비슷하게 가서 어떻게든 서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필한 것도 결국 각 회원사분들이 관심과 뭐 이런 관심과 도움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집중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물론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의 장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장터를 따라주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장터라는 게 크게 또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셀프스도 하고 뭐 하고 그런 부서를 차려서 나와서 회사 뭐 하고 이런 거 만들고 합니다. 보여주는 자리 같은 거를 만약에 뭐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피바 회원사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 같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 까서 합의지 정도 한다든지 그런 걸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좀 뭐 이렇게 준비하기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의 협업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 간단한 것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리 하나 빌려서 키바 회원사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 아니고 세토스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청탁하시는 분들도 통합이 거듭내잖아요. 그렇게 봐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게 뭐 한지 안 하는 건지는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있는 것도 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 끝나고 이제 몇 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두 명
부분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변호사 사업도 굉장히 추상적이다. 나름의 전문 분야가 있고 주요 분야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몇 번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더 상담하고 사업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사업 협력 공과가 보면 키바 다 모신 분들은 사실 사업하려고 모였지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바쁘신 분들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이 시간에 저도 국고 재판 끝나고 수원 가야 되는데 동선 정말 멀더라고요. 이렇게 가다녔어. 좀 이따 찍으니까 1시간 반 걸리던데 뭔 이유가 지난번에 7월달에 저한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했는데 그 중에 다 바쁘신 분이니까 자기하고 인발부가 안 되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소개하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슈가 있는 분이 박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서로 간에 밀려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 그래서 저는 사업협력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진지하게 활성화하시면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우리 키바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세요. 사실 그 동선이 저희 서초동에 있고 해서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이제 저희 윤현 대표라든지 조동주 대표님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저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사업협력과 뭐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굳이 온 게 분명히 제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 협력국가가 앞으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페어스톱 들어가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업체군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업체는 나오지만 이 업체들이 어떤 그 키바내에서 어떤 뭐 사업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같이 나오지 않으면 업체는 그냥 아무 데서나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키바만의 아까 말씀하신 뭐 챗GPT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풀을 좀 만드셔서 그 안에서 뭔가 실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호 뭐 협력도 될 수도 있지만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 저희는 이제 IT 또 개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타사에 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싶고 사실 옆에 계신 뭐 이렇게 몇 번 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대표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조차도.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시설관리 솔루션을 하지만 요즘 안전관리 솔루션도 개발을 해서 뭐 현장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납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뭐 아무 데서나 가서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런 장을 뭐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김재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수출 바우처 통해서 전시를 2번 했거든요. 그런 어떤 키바만의 전시를 해서 뭔가 그 대표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또 지역적인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로에 있는 그 대표님들만 전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요즘 뭐 경기도 참 어려운데 사업적으로 우선 도움이 좀 돼야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와서 밥 먹고 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작은 거라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실 건데 저도 뭐 바쁘긴 했지만 여하튼 키바 안에서 뭔가를 좀 연결을 하고는 싶었어요. 저도. 근데 저 대표님이 우리 이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뭔가 뭘 하기에는 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업체랑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이 온라인이 비대면이든 실질적으로 대면이든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우수 사례 뭐 지금 아까 뭐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어떤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노출을 시켜서 아 이렇게도 하셨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저희도 좀 가서 먼저 연락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플랜을 좀 잘 짜서 하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올해 1년 이제 다 돼가는데요.
저는 사실 협력 때문에 여기 다 오시는 거라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문과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 거고. 근데 저는 제가 갑자기 대표님한테 와서 저 너무 사는데 왜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사실은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순간들이 많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더 접근하는 편이라 저희가 뭐 각종 키바 모임으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 기수끼리만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주최하거나 해도 자리를 배정한다거나 조를 짜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뭐 출석이나 이런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관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를 짜주거나 뭐 짝을 지어준다거나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야기해보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종종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앞에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문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 다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BA 시작할 때 국가위원장님들이 와서 이렇게 전체를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끝날 때도 끝나는 날 회원 수첩이 딱 들어가게 해요. 그 전에 그렇게 안 했었는데 키바 이제는 정식 회원이 됐기 때문에 수료식 날 딱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은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신 거 잘 메모해서 주시면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당연히 반영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수익 사업 아까도 얘기도 했고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업종별로 그 분류하는 거 제가 하반기에 그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에서 우리 자문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문단 안에서도 또 주로 또 강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좀 잘 추진을 못했어요. 아까 그 한 명이 하다 보니까 또 정해진 예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안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구역마다 이렇게 아까 노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수만 만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해서 지금 1단지도 4구역으로 나눴고 2단지, 3단지도 구역별로 나눠서 첫 스타트 할 때 저희 없는 예산이지만 정신값 15,000원씩 다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나라에서 지금 10여 명씩 이렇게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기부터 30기까지 다들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의 톡방도 만들고 그래서 또 뭔 일을 또 하는지를 서로 교류하고 이런 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에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대표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성과를 얘기해 주세요. 한번 저번에 발표도 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잘하고 네, 저희 사회협력 이제 또 올해 이렇게 참석하면서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진짜 좋은 세미나도 많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그 발표를 저희가 이제 7월 24일날 4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발표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발표를 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모든 노하우를 이제 다 오픈을 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강의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일단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과가 있었다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자, 세미나를 했었을 때 이게 그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였고 진짜 이게 그 제가 한 건 이제 세제 때부터 R&D 지원 이런 거잖아요. 진짜 어떤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접근하는 방법부터 이제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강의든 어떤 주제든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그 오픈이 되고 홍보가 되면 될 건지 연계가 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강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논의가 좀 되면 강의하는 그 어떤 사람이 다음 후속 타자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좀 열과성을 다해서 좀 강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 참여했을 때 강사도 있지만 오신 분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는 김에 다들 바쁘신 분인데 강사만 소개할 게 아니라 오신 분들끼리 교류하고 또 하나 생각보다 저는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별로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기획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다음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키바가 조금 눈여겨봐서 모범으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울산 테크노파크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지원 사업이 잘 돼 있는 것들 중에 300개인데 키바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배치마킹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경기도 이제 경제학진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 홍보를 진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100명 이상이 모이게끔 합니다. 이제 키바가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100명이 모이게끔 어떤 그 홍보를 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가 해결이 될 숙제고. 그러면 이제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학진흥원은 거기에 주제별로 아까 이제 나이스 DB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회장님 나이스 신용평가랑 표준평가랑 이런 어떤 그 대표적인 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강의를 끝나면 차차차차 가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환경이면 환경, 뭐 노동이면 노동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줄 서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근데 상담이 딱 10분 이내예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좀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고 야 여기는 진짜 제대로 세미나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가 되면 진짜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많은 누군가의 선거가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배치마킹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좀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협회나 우리 그 키바 서울이나 이쪽에서 이제 소위 그 수익 부분 인건을 늘리려 그러면 이제 다른 협단체 벤처나 이런 데는 인증 사업이 있거든요. 그 인증 수수료, 그다음 뭐 회비가 있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어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수익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키바 안의 기업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 채용해서 하고 이제 수익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라이스 사업이라고 아시잖아요. 지금 2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다. 아까 김경수 회장님 동양미래 대학 그게 바로 라이스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그 14,000 또 1,400 회원사들 상대로 우리 키바가 한번 해고 그래서 해외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증 사업도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저희가 그런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인프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잘 엮기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 참조금 내기 협찬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세무 하시는 분이나 노무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어쨌든 민인이 되면 우리가 연결을 하고 그 중에 수익금에 얼마나 연결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재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지 제가 여기 와서 며칠 보니까 이 상태로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돈과 사람이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아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런 쪽에 그래서 사업을 따와야 되고요.
중기부나 사안자부나 뭐 따와서 그 예산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키텍스에서 지금 하시고 오셨죠? 키텍스의 또 다른 전시 그 사안을 좀 체크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올해 2025년 저희 사업평가에 같은 스텝으로 하고 그 전에 3년 전에 사업평가 한 2~3년 동안 또 예전에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업평가가 제가 볼 때는 키와 교직 중에 가장 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과는 예를 들어 골프, 문화체육은 그 그날만 어떻게 하면 되지만 저희는 우리 손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맡으신 분과 거의 한 달 정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그 키바 회원사들의 어떤 뭔가 좀 도움을 주고자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작은 시도인데 그 전에는 제가 그전 사업분과할 때는 MOU를 한 12개 정도를 만들어놨어요. 외부하고 다. 근데 그거조차도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이거 결과가 나와야지 그 MOU 맺은 기업 뭐 병원도 있고 무슨 뭐 ERP에서 뭐 다 많은데 다 기업에서 필요하실 텐데 그게 잘 운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원우들 중심으로 좀 해보자. 손위원장님께서 그런 컨셉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씩 좀 이렇게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리고 원우님들이 시선을 좀 이렇게 한 번은 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다들 필요는 하는데 그냥 많은 그 일중에 근데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 저희들도 뭐 도전을 하겠지만 우리 원우들과 우리 키바 회원사들이 좀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저희 혼자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박봉관 회장님이 저희 할 때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큰 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행부나 특히 회장님이 신경 안 써주면 이거 뭐 원우님들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게 뭐 저희가 당장 어떤 사업의 결과 이건 이제 협회가 해야 될 거지 이거 우리 사업 교류회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토양이나 그 우리 상담원이 계시니까 뭔가 좀 그런 계기들을 여기서 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저희 사업교류회를 통해서 우리 키바의 우리 회원사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로 저희가 일단 하나의 만족사항이고 그거가 더 커져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간다고 그러면 협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다 각 회사의 CEO들인데 그 부분을 또 좀 잘 녹여서 도움이 되면 좋은 또 하나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늦어가지고 앞에 보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4년 동안 저희 사업 분과를 그래도 그래서 좀 내용 특유의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다. 근데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고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주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기 작품 감상 전시회도 있었었고 해요. 여기서 아마 오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유람선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셨던 분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뭐 팀장도 오셨고 이제 박병도 오셨고 했는데 오셨던 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공감대 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오셨던 분들은 전부 다 그 말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는가라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왔던 사람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제 그 사업 교류 분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분과의 행사에 많이 오셔야 되고 또 저희도 가야 되고 이런 거에 교류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기꺼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과 행사만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과 행사 때 다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거든요. 오면 좋고 가보면 좋고. 근데 왜 안 올까 아니라 재밌으면 오고요. 또 자기가 교류할 게 있으면 오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고 또 기꺼이 가고 또 기꺼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바서울 그 사업협력분과 손용숙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너무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사업협력 분과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세미나를 하고 하나의 성과 사례가 있으면 우리 분과는 성공한 거니까 우리 그것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세미나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조정민 대표님이나 우리 전진규 대표가 이거 뭐 하나하나 사실 자기 시간 쪼개서 이런 안내 문구나 이런 안내장 또 AI 돌려갖고 어떻게 하면 시선을 또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들 오셔갖고 좀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50% 이상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참석해주신 우리 대표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저희 분과 말고도 키바 전체한테 되게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각자 의견들을 솔직히 내라고 하면 안 되실 줄 알았는데 역시 대표님들은 대표님들이어서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놓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자리들 또 회장님이 또 보셨을 때 이렇게 좀 세미나 같은 거 아니면 토론회 같은 거 자주 하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사업협력분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